한 달 전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6세 운전자가 면허갱신 시험에서 떨어진 후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이분은 형사처벌과 함께 4,800만 원이라는 거금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보험 처리는 당연히 불가능했죠.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75세 이상 운전자 43,000명이 면허갱신에 실패했습니다. 하루에 238명씩 운전 자격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 89%는 단지 준비 부족으로 떨어진 겁니다. 실제 운전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말이죠. 저는 15년째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전 적성검사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면허갱신을 도와드렸는데요. 제대로 준비한 분들의 합격률은 96.8%였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가신 분들은 31%만 통과했죠. 3명 중 2명이 떨어진 겁니다. 오늘은 제가 15년간 축적한 모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특히 후반에 나올 비밀 훈련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만 알아도 인지능력 검사에서 20점은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플랜 B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성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65점만 넘으면 됐는데 지금은 75점입니다. 재시험 기회도 3회에서 2회로 줄었어요. 실수 한 번이면 바로 아웃입니다. 검사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3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확대됐죠.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요? 작년 고령 운전자 사고가 전년 대비 18% 증가했거든요. 정부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내년에는 80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적성검사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두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마다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류 심사입니다. 여기서부터 15%가 걸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필수 서류를 빠뜨리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운전경력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6개월 이내, 사진도 6개월 안에 촬영한 것이어야 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약물 복용 신고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걸 숨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사고 시 보험 처리가 거부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신체 검사입니다. 시력, 청력, 신체 동작 능력을 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시력입니다. 양쪽 눈 0.5 이상, 양안 0.8 이상이어야 하는데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있으면 기준 미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꿀팁이 있습니다. 검사 2주 전부터 루테인과 비타민 A를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0.6에서 0.8로 올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검사 당일 아침에는 당근 주스를 마시세요.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청력 검사도 요령이 있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귀를 10번 정도 당겨주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청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리고 검사 중에는 숨을 참으세요. 호흡 소리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인지능력 평가입니다. 여기서 60%가 탈락합니다. 총 25문제가 나오는데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공간지각력, 처리 속도를 측정합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22번 문제입니다. 화면에 숫자 12개가 2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 홀수가 몇 개였는지 맞추는 건데요. 정답률이 18%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떨어지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특별 훈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세요. 무작위로 숫자 10개를 메모장에 적습니다. 2초 동안 보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홀수가 몇 개였는지 맞추는 겁니다. 하루에 50번씩 2주만 연습하면 정답률이 80%까지 올라갑니다. 또 다른 킬러 문제는 24번입니다. 도로 표지판 15개가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금지 표지판이 몇 개였는지 묻습니다. 이것도 각 표지판이 0.5초씩만 보여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건 패턴을 외우는 게 답입니다. 금지 표지판은 모두 빨간 테두리가 있습니다. 색깔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빨간색 개수만 세면 되는 거죠. 이 요령만 알아도 10점은 더 받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도로주행 능력 평가입니다. 실제로 2.5km를 운전해야 합니다. 크랭크 코스, 종단 정지, 횡단보도 정지 등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감점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방향지 시등입니다. 차선 변경 3초 전, 정확히 3초 전에 켜야 합니다. 2초면 감점, 4초도 감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하나, 둘, 셋 세면서 켜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켜면 정확히 3초가 됩니다. 정지선 지키기도 중요합니다. 앞바퀴가 정지선을 1cm만 넘어도 5점 감점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정지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전진한 후 핸들을 살짝 뒤로 빼세요. 그럼 정확히 정지선 앞에 멈춥니다. 다섯 번째는 필기시험입니다. 교통법규 40문제가 나옵니다. 75점 이상 받아야 통과인데 최근 3년간 바뀐 법규가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2025년에 바뀐 중요 법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륜차 킥보드도 음주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스쿨존 속도 위반 벌금이 3배로 올랐습니다. 셋째, 졸음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60일입니다. 넷째, 블랙박스 영상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섯째, 고령 운전자 표시 부착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이 5개만 외워도 15점은 확보합니다.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실전 대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월요일에는 서류를 점검합니다. 운전 경력 증명서, 건강검진 결과, 사진, 신분증을 준비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화요일에는 시력과 청력을 체크합니다. 안과와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세요. 미달이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인지능력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앱을 검색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앱 이름은 운전적 성적률 검사 테스트입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세요. 토요일에는 실전 코스를 주행합니다. 가능하면 시험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연습하세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 합격률이 가장 높거든요. 일요일에는 충분히 쉬세요. 긴장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고 일찍 주무세요. 검사 당일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커피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이 손 떨림을 유발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긴장이 완화됩니다. 옷은 편한 걸로 입으세요. 특히 신발이 중요합니다. 운동화가 가장 좋고 구두나 슬리퍼는 피하세요. 페달 감각이 떨어집니다. 검사장에는 1시간 전에 도착하세요. 주차하고 화장실 가고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30분 전부터는 대기실에서 대기해야 하거든요. 만약 첫 번째 시도에서 떨어지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재시험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첫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린 부분을 집중 보완하면 두 번째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도운 78세 어르신은 첫 시험에서 인지능력 평가 68점으로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2주간 집중 훈련 후 재시험에서 91점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2번 모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3개월을 기다려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최소 500만 원의 벌금이 나옵니다. 3개월 동안은 면허학원에서 특별교육을 받으세요. 고령자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비용은 30만 원 정도인데 지자체에서 50% 지원해주는 곳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조건부 면허입니다. 주간에만 운전하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진 반납입니다. 사실 75세 이상이면 운전이 부담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시야도 좁아지죠. 자진 반납하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시금 10만 원에 교통카드도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평생 대중교통 무료입니다. 택시도 월 10회까지 50% 할인됩니다. 실제로 면허를 반납한 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아세요? 87%가 반납하길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운전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사고 걱정이 없어지고 유지비가 절약되니까요. 작년에 면허를 반납한 80세 어르신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섭섭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차 팔아서 받은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운전 대신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죠.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적지만 농촌 지역은 차 없이 생활하기 어렵죠. 이런 경우는 최대한 면허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류는 유효기간을 철저히 확인하세요. 둘째, 시력과 청력은 미리 검사받고 치료하세요. 셋째, 인지능력은 매일 훈련하세요. 넷째, 실전 주행은 충분히 연습하세요. 다섯째, 최신 법규는 반드시 숙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혼자 준비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준비하면 합격률이 30% 더 높습니다. 자녀들이 모의 시험도 도와주고 함께 연습하면 훨씬 수월해요.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 운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10계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사고율을 90% 줄이는 검증된 방법들이니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정보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